비가 참 조용히 내리던 오후였어요. 3시쯤 커피 마시면서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괜히 가슴이 쿡쿡하더라고요. 오늘도 누군가 거짓말을 했군.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두드려졌고 문을 열었더니 젖은 우산을 든 여성분이 불안한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혹시 민서준 탐정님 맞으세요? 제 동생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사건은 시작됐죠. 며칠 뒤 실종된 여고생 지수 양의 방을 살펴보러 갔어요. 방은 깔끔했지만 침대 밑에서 검은색 리본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냥 리본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군대식 생존 매듭이더라고요. 그건 아무나 묻기 힘든 방식이었습니다. 익숙한 손이 아니면 불가능한 정도로 정교했죠. 제가 그걸 꺼내 보여드렸더니 의뢰인이 놀란 듯한 눈으로 물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리본이 말보다 정직하게 얘기하네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감추려 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 왔어요. 며칠 후 제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꺼져 있던 지수 양의 번호로요. 내용은 단 한 줄. 도와줘. 위치 추적을 해봤더니 발신 장소는 의뢰인의 집 근처였죠. 용의자는 2명으로 추려졌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선배 서정우. 정우 씨는 지수 양보다 1살 위 동아리 선배였습니다. 근데 지수 양의 휴대폰에 정우 씨가 보낸 문자들이 좀 묘했어요. 처음엔 잘 지내? 동아리 모임 있대. 이런 평범한 내용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왜 연락 안 받아? 이제 나도 방법이 없어. 점점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지수 양이 불편해졌는지 답장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정우 씨가 지수 양 집 근처에서 혼자 서성이는 모습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우 씨의 작업실에서 지수 양의 휴대폰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알리바이 조사 결과 지수 양이 사라진 기간 정우 씨는 지방 공연장에서 스태프로 일하고 있었어요. 입장 시간, 사진, 카드 기록까지 전부 확인됐고요. 조사를 마친 정우 씨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전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지수가 절 부담스러워한 건 알았죠. 그러면 솔직히 말해줬어야죠. 정우 씨는 혐의는 벗었지만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끝내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지수 양의 미술학원 강사 김하윤. 하윤 씨 작업실을 찾았을 때 벽에 걸린 수십 장의 그림이 전부 지수 양이었어요. 리본 묘사 스케치, 매듭 연습 흔적, 심지어 조각 형태로 만든 리본까지 있었죠. 제가 물었어요. 왜 지수 양만 그리셨어요? 그분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이는 너무 맑았어요. 아프게 맑아서 자꾸 그리고 싶어졌어요. 김하윤 씨는 확실히 집착에 가까운 감정을 가진 사람 같았지만 지수 양과 연락이 끊긴 지도 오래되었고 사라진 날의 알리바이는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며칠 뒤 지수 양이 한 공사 현장에서 구조됐습니다. 심하게 지쳐 있었고 정신도 흐릿했어요.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답답한 마음에 리본을 다시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작은 털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채취해서 감식에 넘겼죠. 그건 짧고 부드러운 짙은색 고양이 털이었고 의뢰인이 키우는 러시안 블루 고양이 DNA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검은 리본은 의뢰인의 집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와줘라는 메시지는 예약 발송이었고 그 예약 설정은 의뢰인의 노트북에서 이루어진 게 확인됐습니다. 저는 다시 의뢰인을 찾아가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처음부터 계획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고양이 털이요. 그 애는 어디든 흔적을 남겨요. 지우고 싶은 기억처럼. 그리고 덧붙인 말이 더 인상 깊었습니다. 모두가 그 애만 봤어요. 저는 항상 그림자였죠. 근데 그림자도 때로는 주인공이 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지수 양은 자신을 가뒀던 사람이 언니라는 걸 모릅니다. 깨어난다 해도 그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지도 모르죠. 진실은 항상 늦게 도착해요.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그 무게는 오래 남습니다. 저는 민서준입니다. 사람들은 흔적을 감춰요.
전 그 흔적을 따라갑니다. 지수 양은 아직 말이 없습니다. 눈을 뜨긴 했지만 입술은 가끔 떨리고 손가락 끝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녀는 깨어나고 있습니다. 기억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겠죠. 며칠 전 병실 간호 기록지에 누군가 조용히 적은 글이 있었습니다. 손글씨 삐뚤한 글자. 언니가 아니에요. 누가 적은 건지는 모르지만 그 글씨는 지수 양의 일기장에서 본 글씨와 아주 닮아 있었어요. 그리고 언니는 지금 사라졌습니다. 갑작스럽게 핸드폰도 꺼져 있고 집도 비어 있고 고양이도 없었습니다. 사라진 언니, 혼란스러운 동생,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 다음 이야기는 지수가 말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시작될 겁니다. 탐정 민서준 두 번째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